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1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보험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전문가와 함께 보험 점검을 해야 알뜰하고 현명하게 보장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보험 리모델링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강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새는 돈 없이 현명한 보험 관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생명손해보험사 효율적 보험 가입 방법을 주제로 또 전문가와 꼼꼼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가장 똑똑한 보장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험 리모델링 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할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성률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성률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이 3대 질환에 대해서만 되게 많은 저희가 강의를 했는데, 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저희가 많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보험을 리모델링을 꼭 하셔야 되시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어떠한 게 필요한가라는 거를 주의해야 될 점 5가지. 많게는 더 많지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5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기가 어렵거나 하게 됐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을 제일 먼저 해지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유지율에 대해서 한번 평균을 내봤더니 5년 이상 유지를 하시는 보험 같은 경우는 암보험은 그래도 제일 많이 55% 정도를 유지를 하시는데, 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처음 가입하실 때하고 나중에 내가 한번 리모델링을 받았을 때와는 하늘과 땅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변액보험을 제일 많이 해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신보험, 그 다음에 연금보험, 이렇게 해서 연금보험하고 종신보험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지만, 경기가 어렵고 내가 돈이 정말 필요할 때는 이 연금보험하고 종신보험도 제일 많이 해지를 하시죠. 그런데 10년을 보시게 되면 한 18%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이 유지율이. 그리고 만기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평균 9.8% 정도.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되시면 1명 정도만 이 만기를 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은 계속 변경이 되고 주위에 설계사분들이나 그러실 분들이 이 보험은 조금 부족하니까 과감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가 안 되시는 거고요. 이 유지가 안 되시기 때문에 보험사가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이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이 나간 사람보다 이 해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고 많이 고객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손해율이 올라가겠지만 이거를 평균을 내봤을 때는 보험이 지급한 것보다 이 해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때는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 보험은 1년, 2년, 뭐 3년짜리 뭐 1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뭐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을 때는 이 10만 원짜리 어떠한 물건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보험은 20년 납기가 있고 뭐 10년 납기가 있습니다. 뭐 10년 납 같은 경우는 뭐 연금보험이나 뭐 종신보험, 뭐 변액보험 정도가 있겠지만 이 20년, 10년, 뭐 10년을 예를 들었을 때는 10만 원짜리를 10년 하면 1,200만 원이세요. 20년이면 2,400만 원이시겠죠. 저희가 백화점 갔을 때 어떠한 명품을 산다고 했을 때는 이 1,200만 원, 2,400만 원짜리 산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아주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이게 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내가 이걸 사게 되면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관리를 할 것인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0만 원짜리라고 지금 당장 가입한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 보험 이제 소비자 인식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30, 40대 남녀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 이제 가입자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보험 종류별 가입 같은 경우는 이 실손보험, 우리나라 인구의 한 3천만 명이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있죠. 왜? 모든 보험의 중심은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이 실비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보험, 이 암보험하고 또 이제 2대 질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이 종신보험이 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상해보험, 그 다음에 질병 CI, 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원래는 상해보험이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종신보험이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보험 가입 시 고려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품, 그 다음에 서비스, 회사 이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상품이 1순위가 돼야 되고요. 2순위는 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얼만큼 되느냐. 왜 그러냐면 보험은 어느 보험회사나 다 가입을 시켜줍니다. 10만 원짜리, 뭐 8만 원짜리, 뭐 A란 보험사는 10만 원인데 B란 보험사는 뭐 8만 원이면 똑같은 비슷한 보장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나중에 저희가 보험은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험금 받을 때 어떻게 얼마나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청구한 금액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정말 3일 안에 지급이 되는지. 원래 보험은 청구를 하게 되면 3일 안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이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 능력이 얼마나 좋은 회사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회사 이미지. 우리나라는 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있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삼성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S라는 뭐 보험사를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 S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험금 지급 능력도 좋습니다. 빨리빨리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S라는 보험사를 좋아하시는 건데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D,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K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고 이게 손해보험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한데요. 뭐 K사, 뭐 이렇게 D사 요 정도로 보험금 지급 능력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많이 뛰어난 보험사기 때문에 그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하실 때는 그 어떠한 보험금 지급 능력이 얼마큼 좋은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시고요. 중도 해지 경험 같은 경우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년 안에 10명 중 7명, 그러니까 30%만 3년 정도만 4년 정도만 끌고 가신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리모델링에 저희가 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험을 내가 리모델링 했는데 어떤 뭐 설계사분들이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체 해지를 하세요 하고 재가입을 권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전체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 전체 해지를 하셨을 때 보험이라는 건 나쁜 보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을 했을 때 얼마큼 내가 잘 가입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10만 원에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15만 원, 뭐 20만 원에 가입을 했다면 이 보험 그 안에 내용은 좋지만 보험료 자체는 잘못 가입하신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전체 해지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10년 이상을 유지했다고 하시게 되면 이 보험은 전체 해지하시게 되면 또 안 되시는 보험이 있으세요. 만약에 15년 납, 아니 10년 납 뭐 100세 만기였다 그러면 5년만 더 내시면 이 보험은 100세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으시고 어떤 보험은 80세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으시고 20년 납이다 하게 되면 또 10년만 또 내시면 또 이 보험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가능하신 건데요. 만약에 뭐 5년 미만, 뭐 5년 미만, 그리고 근데 뭐 20년 납, 어떨 때는 뭐 25년 납, 뭐 30년 납, 이렇게도 있습니다. 만약 10년 납 같은 경우는 10년 납 같은 경우는 이 보험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만 20년 납, 25년 납, 30년 납 같은 경우는 내가 내야 되는 보험금보다 뭐 20년 납 같은 경우는 15년을 더 내셔야 되시고요. 뭐 25년은 20년을 더 내셔야 되시고, 뭐 25년을 더 내셔야 되시는데, 이 내는 금액보다 내가 지금 얼마라도 손해를 보고, 이 보험을 전체 해지를 하고 재가입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시는 거지만, 10년 이상을 내가 이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보험은 절대로 전체 해지를 하시면 안 되시는 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되냐? 그랬을 경우에 담보입니다. 담보를 일부 조정 후 그 안에 어떠한 뭐 보험이 뭐 내용이 주계약을 빼놓고 특약이 뭐 3년 갱신이다. 3년 갱신이 많이 들어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조정이 들어간 다음에 보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입되어 있는 이 보험 상품하고 이제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납입한 기간하고 잔여 납입 기간, 이 납입한 기간이 많으시게 되게 되면 절대로 전체 해지는 정말 생각을 잘 하시고 전체 해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병력사항이 있다고 하시게 되면 진짜 좀 더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325라 그래서 간편건강보험도 나와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보험 나오기 전에는 고혈압, 뭐 당뇨, 뭐 류마티스 같은 경우가 있으실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이 안 되셨는데 요즘은 뭐 325 간편건강보험 이런 거가 있어서 또 어떨 때는 요즘은 하나는 1년 안에 암 이력만 없으면 또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보험이 또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편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보험료가 평균 50에서 한 80% 정도가 비싸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병이 없다. 정말 나는 아무런 병이 없어. 병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랬을 경우는 이 보험은 납입 기간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새로이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재정상 납입 능력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벌었는데 보장성 보험료만 3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나머지 70만 원 갖고는요. 절대 생활이 안 되시죠. 저희가 보험 가입하면서 라면만 먹어가면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희가 주위에서도 많이 보는데 이 보장성은 저희 연금 4인 기준입니다. 4인 기준. 연금의 13에서 17%가 넘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이 연금도 4인 기준에 3,600만 원 기준을 보시는 겁니다. 3,600만 원이면 뭐 10%라 하게 되면 36만 원, 뭐 13% 정도만 한 40에서 45만 원이 넘어가시면 안 되시는 거죠. 요거는 절대로 안 되시는 거고요. 요즘은 또 1인 가구가 많이 생겼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평균 뭐 2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20만 원은 넘어가시면 안 되시고, 좀 더 뭐 저희가 맥시멈을 생각한다고 해서 25만 원 정도, 그 1인 가구 혼자서 이제 사시는 분들 뭐 20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면 이 보장성 보험은 한 가지에서 2개 정도만 충분하게 가입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 또는 연금을 가입을 해 놓으셔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시냐면, 저희가 1인 가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40% 정도 넘었는데, 그 나중에 노후에 내가 어떠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으신 분들이 단 20%도 안 된다는 지금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이제 유분리를 떠나서 보험의 납입 기한 등 여러 가지를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납입 능력에 대해서 정말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전 저희가 이제 반드시 주의할 점, 제가 이제 5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을 다른 분이 요거가 좀 비싸니 이거를 해지를 하고 지금 실손으로 가입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걸 정말 해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저는 이 보험 갖고 계신 분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세요. 해지는 안 되십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다 말씀을 드리고, 이 보험 지금 가입하고 싶어도 정말 가입이 안 되는 보험이니까 이 보험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시고요. 두 번째, 2006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 요건 왜 그러냐면, 이때 생명보험사 가입, 정말 보험이 어떤 보험은 2004년이고요. 어떤 보험은 2005년이고, 이제 최대 맥심은 2006년인데요. 이 당시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암보험 5천만 원 가입하신 분, 뭐 8천만 원 가입하신 분들 계셨는데, 이때 갑상선암 가입하셔서 갑상선암 걸리시게 되면 5천만 원, 8천만 원을 드린 보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손해보험사 건강보험. 예, 2008년 이전에도 이때는 약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약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보험도 유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이 네 번째는 이 최저 보증 이율이 3% 이상인 되는 저축 또는 연금보험. 지금 우리나라 공시율 상당히 뭐 지금 1.75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이 그 이제 이율이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뭐 9월 정도, 빠르면 뭐 8월에 이율을 또 내린다고 하게 되면 0.25%가 내리겠죠. 그러면 또 1.5%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율 자체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이율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 3% 이상 되는 이 저축, 연금, 그냥 생각지도 않으시고 주위에서 그냥 해지해. 지금 그럼 이 정도 나오니까 해지해. 그럼 이 돈 갖고 다시 어떤 목돈을 굴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율을 내린다고 했더니 지금 바로, 아직 내리지도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저축 이율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특판 상품이라서 뭐 저축은행,
뭐 신협, 뭐 MG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뭐 특판 상품에서 뭐 5%, 요새는 뭐 SKT도 뭐 그렇게 해서 5% 저축보험을 가입을 해주는데, 요거는 그냥 미끼죠, 미끼. 뭐 1인당 최고로 많이 받는 보험사는, 은행은 1인당 뭐 300만 원까지 받지만 거의 평균 10만 원짜리가 5%를 주는 거고요. 아무나 다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 뭐 예를 들어 400이면 400억 했을 때 그게 다 팔리게 되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는 거지만, 요거는 단리입니다. 단리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는 15.4%라는 세금을 떼죠. 근데 예전에 가입되어 있던 이 저축하고 연금은 10년을 유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비과세시고요. 그리고 3%는 연봉리입니다. 연봉리. 그래서 단위로 따지게 되면 한 3.85에서 한 4%까지 정도 되는 거고요. 요거는 15.4%. 이 단리 상품은 15.4%의 그 세금을 떼기 때문에 복리 상품으로 떼게 되면 한 3.2에서 3.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갖고 계셨던 이 저축연금보험은 무조건 지금의 어떠한 거를 따라가더라도 지금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고요. 이제 최근 가입한 진단금 위주의 건강보험. 그런데 이 최근 가입한, 이 가입을 했을 때 어떻게 가입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뇌혈관, 그 다음에 허혈성, 그 다음에 수술비. 이제 수술비라는 게 되게 많이 이제 요새 세분화가 됐는데, 이 뇌혈관 수술비, 뭐 허혈성 질환 수술비. 요즘은 이런 진단금 위주로 했을 때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이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갑상선암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암의 10에서 20%였지만 지금은 갑상선암을 2천만 원, 어떨 때는 뭐 초기가 아닌 경우에는 4천만 원 이렇게 주는 보험사도 있고 그 이상 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9년 7월 이전 가입한 실손의료비는요, 왜 제가 해지는 절대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당시 질병의료비, 저희가 이제 통원을 하거나, 요즘에 통원을 하거나 어떤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이 당시는 입원은 저희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빵이고요. 통원은 그냥 약제비 포함해서 5,000원만 공제를 하면 됐었고요. 제일 좋은 담보인 이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라는 건 어떤 분들은 500만 원을 갖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들은 1,000만 원을 갖고 계십니다. 이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빵이에요. 빵 프로입니다.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뭐 기부스를 하거나 하게 되면 요즘 실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돈 내고 기부스를 하고 어떤 보조기구를 다 저희 돈 내고 사야 되지만 이 상해 의료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여기 안에서 다 포함이 되시는 거고요. 교통이나 산재 사고가 발생이 되셔서 이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산재에서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나갔다 그러게 되면 이 상해 의료비에서는 50%인 500만 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실손은 절대 이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이전 8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계셨는데 이 8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5년 딱 오늘 2014년 8월까지만 7월까지만 이 혜택이 됐었고 이제 8월부터는 요즘의 보험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로 이 이전에 가입한 실손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해지는 무조건 하시면 안 되세요. 아, 나 갱신이 이만큼 돼서 너무 비싸졌어. 예, 갱신은 당연히 좀 지금 실손보다는 조금 더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안 아프다고 해서
제가 제일 많이 아플 때가 뭐 40대 중반부터 60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60대, 이때 보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건데요. 지금 실비를 바꾸시게 되면, 아, 내가 이 실비를 왜 해지를 했지? 라고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제 기존 실비 이제 재가입 조건이 또 없습니다. 또 이제 그 자기 이 현행 15년 재가입으로 조건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일반 상해 의료비가 15년 딱 해갖고 만기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그냥 재가입으로 해갖고 요즘 상해 실손 의료비로만 가입이 되시는데 요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되십니다. 아, 내가 계속 이거를 5년 동안 갱신을 계속해서 100세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15년 만기 때 내가 일반 상해 의료비가 없어지는 건지는 정확하게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15년 만기라고 하셨을 때 뭐 1년 남았다 했을 때 그러면 내가 1년 있다가 이 일반 상해 의료비가 없어지니까 지금 뭐 일반 상해 실손 의료비로 상해 실손으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1년은 만기 채우시고 꼭 만기를 채우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보험사들은 이 일반 상해 의료비 있으신 분들은 그냥 상해 의료비는 중복으로 가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요거 1년 정도 남았다고 해서 이거 해지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냥 중복으로 가입하시는 게 오히려 나으시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세요. 그래서 이제 실비 전환 고민하시는 분, 50대 초부터 갱신되는 실비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 예, 당연하죠. 이제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제 갱신이 되시게 되면 어떤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뭐 2배 정도, 2배 이상 올라가는 보험도 있고 어떤 보험사는 뭐 10,000원 정도 이제 올라가시는 보험도 있고 근데 보험은 다 틀립니다. 그리고 갱신이 됐을 때 아, 내가 보험료를 한 1억 정도 받았어. 그러면 갱신될 때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니십니다. 만약에 50세가 있으신 분들, 50세 남자라고 하시게 되면 이 50세 남자를 100으로 봤을 때 이 100%,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이 50대 남자 다 같이 올라가시는 거고요. 전체 다 같이 올라가시는 거고 손해율이 오히려 떨어진다. 뭐 80%대다. 그러면 이분들도 보험료는 내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갱신이 이만큼 되시는 건 절대로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그 2009년 7월 전 거랑 이제 2014년 실비 요것도 이제 보험이 바뀌었는데요. 요거는 우리 자기 부담금이 10% 또는 이제 공제금만 존재를 하는 건데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준종합병원은 15,000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2만 원을 공제를 하고 이제 통원비 같은 경우는 돌려드리는 거고 약제비가 8,000원 공제하고 이제 돌려드리죠. 근데 지금 뭐 2014년 실비 같은 경우에 해서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요건 보험사마다 틀립니다. 보험사마다 틀려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L보험사 같은 경우는 제 고객이 전화 와서 저한테 많이 컴플레인 했는데 제가 가입을 시켜드린 것도 아니지만 이게 가입 보험료가 7만 원 정도 내셨는데 이번에 갱신되셔서 13만 8천 원으로 되셨어요. 그러면 사람 놀래버리죠. 너무 많이 갱신돼 갖고. 그래서 저한테 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 되냐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는 지금 현재 2016년 이후에 나오고 있는 실비보다는 또 그나마 이 실비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이제 급여 10%, 비급여 20%,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주사치료, MRA, 도수치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요. 요즘 실비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2016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암이 일반암, 그 다음에 수술비가 1에서 3종으로 나눠졌고 지금은 1에서 5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당시 1에서 3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고요. 또 2006년 전에는 손해보험사도 뇌경색 진단비가 있었고 이제 암 진단은 갑상선암, 그 다음에 또 뇌경색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이런 가입한 보험사.
아까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이거 실비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 특약 같은 경우는 면허 취소 정지 지원금 이런 거는 2009년 이전에 가입한 게 훨씬 더 좋았지만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그렇게 뭐 그다지 뭐 크게 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뭐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는 2만 원의 자기 부담 특약이 있었다면 현재는 20만 원. 요새 일상 배상 책임이 상당히 많이 나가죠. 예, 연금 또는 저축. 아까 말씀드린 최저보험 3%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유지하시고요. 요즘도 최저보험 3%, 요즘 최저보험이 아니라 그냥 그 확정 이율이죠. 확정 이율이라 그래갖고 3%짜리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가입한 거는 오랫동안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유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보증률이 3% 돼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복리고요. 복리고 이제 비과세입니다. 이 비과세의 조건을 충족을 하는지 이제 이것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최근 가입한 진단금, 네, 이 최근 가입 진단금 위전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뭐 3대 진단금 내가 뇌혈관하고 그 허혈성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그것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수술 플랜,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그다지 요새는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특약 대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상해 입원비가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 최종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무조건 유지. 그 다음에 이 16년 이전 생명보험사도 당연히 뇌졸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유지하시고요. 요것도 유지하시고 이 최저보증 꼭 요거 명심하십시오. 이게 3% 이상 되는지 연금보험인지 그 다음에 지금 가입한 진단금 위주의 건강보험이 이제 어떠한 식으로 가입되었는지라는 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보험은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때 얼마큼 수월하게 받느냐 내가 내 연봉에 이 보험금이 얼마큼 들어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보험의 리모델링에 대한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지금 한번 그 증권을 꺼내 보시고 내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률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리모델링 시 주의사항 짚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 증권을 보고 보험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전체 다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와 그 전에 상담을 하시고 좀 현명하게 보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험을 든든하게 준비해 두셔야 미래에 더욱더 보장을 크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짜 정보와 최신 정보로 여러분들의 리모델링 도와드리고요.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지금부터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명손해보험사 효율적 보험 가입 방법인데요. 이 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김규식, 이성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규식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 두 가지를 아직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이 차이점을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 특징에 따라 구분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주계약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대표 상품이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 일반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 다시 말해 기본계약이 상해 사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특약이 있는 경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 기본계약이나 주계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한도를 먼저 살펴봐야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특약의 특징에 따라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입원비나 수술비와 같은 큰 진단비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손해보험사는 수술비와 입원비, 큰 진단비 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사고와 질병도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점 잘 살펴봐야겠고요. 마지막은 쉽게 말해서 명칭인데요. 예.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데 크게 명칭으로 따져보면은 생명보험은 회사 명 뒤에 반드시 생명이나 라이프라는 명칭이 붙게 되어 있고요. 예. 손해보험은 뒤에 명칭에 무슨 화재, 무슨 해상과 같은 명칭이 꼭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일단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생명보험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일단 크게는 주계약이 다르고요. 특약의 특징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권 이름을 보시면 좀 손쉽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성열 전문가님, 이 생명보험사에서 말하는 일반 사망이 있고요.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상해 사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망이 어떻게 각각 다를까요? 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사망, 아까 이제 김규 전문가 얘기했듯이 예. 일반 사망 같은 경우는 주계약. 저희는 어차피 죽죠, 한번 사람이 살면. 예. 예, 그래서 그냥 어차피 죽으니까 이제 사망보험금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쳐서 죽든 아파서 죽든 그냥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제 드리는 거고, 손해보험사 이제 상해 사망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상해, 질병이 아닌 이외에 어떤 급격한 사고로 인한 사고, 교통사고나 산에서 떨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상해 사망, 그걸 상해 사망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을 드리는 게 상해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생명보험사의 사망이 가장 범위가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로 다 준비하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상품을 각각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이성열 전문가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생명보험사로 가져가시는 게 매우 유리하겠고요. 반대로 특약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모든 생명보험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비갱신이 아닌 갱신형 보험료입니다. 당장은 싸게 가입할 수 있겠지만 40대 후반, 50대 넘어서는 추후에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손해보험사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만기 보장 범위 만기인데요. 생명보험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은 80세면 특약이 만기가 끝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그런 거고요. 손해보험사는 100세까지 만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손해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나 일상 배당 책임과 같은 특약도 손해보험으로 가져가면 매우 저렴한 특약료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장에서 유리한 부분이 각각 다르고요. 그리고 만기의 차이도 있고 특약에 있어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조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조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성열 전문가님,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예, 생명보험하고 이제 손해보험하고 이제 저희가 차이를 나눈다고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살면서 어떤 보장을 받는다. 암진단금이나 심장질환 어떤 보장을 받는다는 거는 당연히 손해보험사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생명보험사는 어떤 걸 이용하시냐면 저축, 연금, 종신 그런 정도 이용하시면 되시는데 생명보험사에 어떤 보장성 담보를 집어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술비 정도를 넣으시는 게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수술비는 지금은 1에서 5종 정도로 나눠져 있지만 생명보험사에서 얘기를 하는 질병부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손해보험은 항상 다 떨어져 있지만 생명보험사는 그냥
다 통으로 봅니다. 종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범위가 그 손해보험사는 시술을 수술을 안 보지만 생명보험사는 시술을 수술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보험금을 받을 때는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는 어떤 분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생명보험사는 수술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종수술을 주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하나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어떤 보장성을 전부 다 가입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생보와 손보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일단 김규식 전문가님께 들어볼게요. 네. 요즘 회사별로 또 상품별로 너무 많은 보험이 쏟아져 나와서 그쵸,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료 실비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장 범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망보험금은 좀 더 범위가 좀 더 넓은 생명보험사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특약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손해보험사로 가져가시면 좀 더 목적에 맞고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예, 그 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뭐 그렇게 두 개 딱 나눠져 있지만 그 어떠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내가 보험 가입 목적이 뭐냐, 무엇인가라는 거를 정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교육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버는 금액 대비 보험금이 워낙 많이 나간다. 그건 절대로 안 되시는 거고요. 그 생명보험사에서는 내가 정말 어떠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느냐 그런 걸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요즘은 저희가 그 평균 수명이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사망보험이 굳이 필요할까?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생명보험사 한번 이용해 보시면 이용하시는 거고요. 어떤 보장성, 내가 살면서 나는 마음 편하게 충분하게 보장만 받고 싶다 그러면은 손해보험사 보장성 보험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규식, 이성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각각 특화된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상품만 쏙쏙 골라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과정에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문자 상담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주고 계신데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이 있는데 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내서 혹시 예. 보장 범위는 좀 같이 가져가고 그대로 가져가면서 예. 좀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3만 원 정도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네. 줄어들면 가계에 문제가 안 되실까요? 그건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예. 그래도 20만 원 안쪽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10만 원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6입니다. 네, 30대 중반이시고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종신보험인데요. 사망 네. 보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네네. 사망 보장이 좀 필요하다.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건 아직 아니시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규식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3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6년도에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KB 손해보험에서는 단독 실비까지 준비해 주셔서 월 납입되는 보험료 23만 원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20만 원 좀 아래로 됐으면 좋겠는데 보장은 잘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네요. 김규식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지고 있는 보험 저희가 잘 받아봤고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하나 그리고 KB 손해보험의 단독 의료실비보험 하나 갖고 계세요. 네. 그 단독 의료실비는 15,000원을 내고 계신데 이거는 1년마다 갱신이 되고요, 법적으로. 여기서는 더 이상 줄이시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보시면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지금 21만 5천 원 내고 계신데 이 중에서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을 갖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으면 여기서 사망보험금을 좀 감액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망보험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 1억 원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낮추면은 4천만 원까지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21만 5천 원인데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거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첫 번째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약을 살펴보면 암 진단비하고 뇌출혈 심근경색 이렇게 3대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 가져가셨고 예. 입원비도 2만 원 가져가셨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게 삼성생명은 3년마다 갱신이 되고 있거든요. 당장은 지금 뭐 나이가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시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50대가 넘어가시면 이게 추후 보험료가 계속 오르실 거예요, 3년마다. 예. 그래서 지금 3년마다 오르면 앞으로 10번을 넘게 더 갱신이 돼야 될 텐데 예. 분명히 이게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비갱신용으로 좀 손해보험 쪽으로 다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보시면 특약이 100세 만기가 아닌 8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보험료는 조금 처음에는 오르겠지만 비싸겠지만 그래도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지금 사회생활을 하실 때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 실비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에 있는 종신보험은 주계약은 감액을 하시고 특약은 손해보험에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가 아마 지금 23만 원 정도인데 한 5, 6만 원 정도는 더 줄이셔서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네. 이 사망보장의 주계약과 또 특약에 있어서 갱신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젊으시니까 이게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가시고요.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보장은 더 크게, 그리고 만기가 짧은 부분까지 챙겨드려도 보험료 좀 더 줄어드신다고 하네요. 네. 네,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나 또 궁금증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립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자, 917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적당할까요? 자, 아마도 자녀분들 있으신 가장이실 것 같은데요. 이성길 전문가님, 이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뭐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도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예.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자녀분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15세다, 뭐 20세다 그렇게 되면 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만 꼭 필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은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정기보험이라고 그러죠. 뭐 자녀가 뭐 1명이다 그러면 1억 정도, 자녀가 2명이다 뭐 1억씩 해갖고 뭐 2억 정도 해갖고 나눠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종신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시기 때문에 그냥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우리 자녀는 뭐 25세까지 케어할 거야, 뭐 30세까지 케어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딱 맥시멈 30세로 딱 보셨을 때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기보험을 이용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녀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준비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인이 다 되셨다면 정기보험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